안녕하세요, 주구참치입니다. 오늘은 제 반려 주식인 화이자 실적 리뷰입니다. 25년 2분기 실적이 이제 나왔는데요. 4월 29일날 실적 발표가 있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물론 기대감이 없어서 나온 결과죠. 다만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그래도 바닥에서 꽤나 올라왔는데 왜 올라온 것인지, 그리고 화이자의 미래는 어떤지 1분기 실적 리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거의 화이자 대변인이 되어 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화이자의 장기 주가 차트입니다. 5년인데 하한가 맞았습니다. 5년 전이면 코로나 시절인데 그때보다 주가가 내려가 있다는 건 미국 주식 중에서는 정말 드문 것 같은데요. 이런 걸 보면 지수 투자가 아닌 이상 장기 투자는 정말 어렵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배당 왕족주로 유명한 에브비는 수익률이 상당한데요. 다만 맥스로 보면 화이자도 만만치 않긴 한데 정말 좀 특이했던 게 암제는 신기하네요. 엔비디아에 버금가는 수익률입니다. 어쨌든 화이자가 장기로 눌려있다는 건 경쟁 제약회사와 비교해도 가장 극심한 저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저평가를 받는 건 다 이유가 있겠죠. 주가가 하한가이다 보니까 배당은 어떨까요? 정말 오늘이 가장 싸다는 말이 맞습니다. 제가 천주 적립 영상을 만들 때만 해도 한 7% 정도 배당을 육박해서 정말 엄청난 고배당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 최저점에 산 분들은 8.2%의 배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높은 배당률인데요. 8%의 배당은 정말 매력적인 구간은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6%입니다. 8%의 배당이면 정말 이제 제피에 버금가는 배당률인데 꾸준한 배당 성장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는 배당 성장이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 그래도 매년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요. 화이자 어닝 발표에서도 매번 주주 환원을 위해서 배당금을 늘리겠다고 이야기하죠. 최근 현금 흐름이 악화되면서 배당 삭감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었지만 경영진도 꾸준히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고 실제로 배당도 조금씩이지만 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과 같은 높은 배당률과 배당 성장을 보니까 사실 알트리아 최저점의 9% 배당률과 코로나 시절 최저점인 엑스모빌 9%의 배당률이 생각납니다. 알트리아는 저도 투자하고 있습니다만 8%의 배당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현재 주가 기준 6.8%까지 배당률이 하락했죠. 배당률이 하락했다는 의미는 주가가 올라갔다는 의미입니다. 배당을 잘 주려면 실적이 받쳐줘야겠죠. 가장 중요한 실적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매출이 동기 대비해서 6%가 역성장했습니다. 저도 영업사원이라 그런지 수익에 대한 감소보다 매출에 대한 감소를 더 심각하게 보는 편이긴 한데요. 수익은 개선의 여지가 있지만 매출은 그 회사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화이자의 CFO인 재무책임자 데이비드 덴튼도 다른 주요 제품들은 매출이 늘어났지만 팍스로비드 매출이 감소한 영향이라고 하네요. 뒤에서 각 제품별 매출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아볼 예정입니다만 아직도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영향이 있다는 부분이 한편으론 그때 정말 대단했구나 하면서도 아직도 악의 그림자로 화이자를 얽매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EPS 자체만 보면 1분기 동기 대비해서 좋았습니다. 이 부분은 화이자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비용 절감 덕분인데요. 올해 25년도 예상 EPS는 3.0달러로 연초 가이던스와 변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의 화이자는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위해서 연구개발과 비용 절감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시즌 인수에 60조 원이라는 금액을 쓰고 난 후에 자금난에 허덕이는 모습입니다. 제품별 상세 매출 현황인데요. 화이자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약들로 매출의 10% 이상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3가지 뿐입니다. 단일 항목으로 엘리키스, 프리베나, 빈다켈이죠. 매출액 규모로 최고인 엘리키스는 화이자의 캐시카우로 효자인데 이제 곧 특허 만료가 다가옵니다. 프리베나는 폐렴 백신인데 상당한 지위로 꾸준한 매출과 수익을 가져다 주고 있네요. 그리고 역시 눈에 띄는 건 팍스로비드 코로나 치료제입니다. 화이자 어닝콜에서도 코로나 효과라고 했는데 확실히 엄청나네요. 24년도 1분기면 이때도 여전히 코로나는 끝난 상태인데도 엄청난 매출입니다. 그 외에 시젠 인수를 통해서 ADC 항암제 부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만 파드세브의 매출이 생각보다 상승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의미 있는 매출액은 맞긴 한데 그렇다고 메가히트 의약품이 되진 못했네요. 최근 화이자는 종양학 분야에 집중하는 모습인데 시젠 인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함인 것 같네요. 제품별 매출액을 봐도 눈에 띄는 개선이나 성장세가 보이는 것은 없어 보입니다. 우울하네요. 그리고 그 활용 정점을 찍는 이슈입니다. 비만약 폭이 있는데요. 정확히는 다노글리프로인이라는 경구용, 즉 먹는 비만약을 개발 중이었는데요. 꾸준히 노력하고 임상 이상까지도 갔었고 일라엘리와 함께 경구용 비만약 개발의 선두주자라는 희망이 있었는데 결국 임상 실패를 선언하고 포기했습니다. 물론 비만약 개발 자체에 대한 전체 포기는 아닌데 결국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오지 않았고 임상 실패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여 더욱더 기대감을 낮추게 되는 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화이자가 사실 매 분기 시즌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하고 있는데 그건 그만큼 기대감이 낮기 때문이란 걸 다시 한번 증명하는 것 같네요. 진짜 반려 주식이 되어가고 있는
있는 화이자입니다. 그래도 이번 어닝콜에서 가장 의미있게 본 부분은 있었는데요. 단순 PPT 자료에는 나와있지 않고 어닝콜 슬라이드 설명에 별도로 첨부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적혀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주주 환원에 관한 것인데요. 화이자 CFO의 이번 주주 가치 향상을 위한 자본 배분 내용에서 핵심은 아래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지속적인 배당금을 증가시키겠다. 그리고 비용 절감을 통해서 재정 수익을 올려서 사업 재투자하겠다. 이건 신약 개발로 매출과 수익성이 개선될 가능성이 보여지겠죠. 그리고 가장 큰 이슈는 가치를 높이는 자사주 매입을 실시하겠다입니다. 실적 발표 후에 화이자 주가가 급등을 했었는데 이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 자사주 매입에 대한 구체적인 시점은 말하지 않았는데요. 26년과 27년까지 비용 절감을 통해서 재투자로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위한 노력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영업이익률을 코로나 전으로 회복시키겠다는 목표로 특허 만료를 알고 있기 때문인지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27년까지 비용 절감과 포트폴리오 증대를 위한 노력하겠다고 하는 걸 보니까 사실 빨라도 27년이나 되어야 자사주 매입이 나오겠네요. 만약 올해 자사주 매입이 되었었다면 정말 무한 상승일 텐데 말이죠. 제가 좋아하는 알트리아도 바닥에서 올라온 이유도 결국 자사주 매입 효과이기 때문입니다. 바닥에서 산 사람들은 대부분 한 9%의 배당과 1조 원에 달하는 자사주 매입 효과로 최근 주가가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데요. 저도 지금 수익률이 꽤나 달달한 상태입니다. 화이자도 바닥에서 사신 분들은 8%의 배당입니다. 물론 전 6%이긴 하죠. 어쨌든 자사주 매입이 일어난다면 정말 엄청난 효과가 있겠죠. 기대하고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배당금 삭감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요. 배당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야기했었죠. 화이자 현금 흐름이 안 좋기 때문인데 올해 3월 헬리온 주식을 전량 매각해서 33억 달러의 순현금 수익을 얻었고 재무 상태에 대한 개선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현금 흐름을 보면 최근 좋지 못한 거 볼 수 있는데 이것도 결국 화이자 역사상 최대 M&A인 시젠 인수의 60조 원을 때려 넣은 것이 영향이 있겠죠. 코로나 정점 시기 영업이 2년치를 그냥 다 때려 넣은 수준이죠. 이것 때문에 정말 무한 반복처럼 비용 절감을 통해서 수익성 제고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화이자가 최근 임상 3상에서 그나마 좋은 뉴스가 하나 나왔었는데 사산리맘비라는 의약품으로 방광암 치료제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이 임상 3상에 대해서 의미 있는 결과를 얻었긴 했는데 후속 조치에 대한 추가 검증이 필요해서 완전한 승인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말 FDA 승인을 최종 받는다면 화이자에게 하나의 새로운 강력한 파이프라인이 만들어지겠죠. 이건 정말 기대해 보고 싶고 기대해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만 경쟁사 중에 CJ 온콜로지라는 회사에서 임상 3상으로 같은 방광암 치료제를 개발했었는데 이 덕분에 주가는 하늘을 치솟았는데 도대체 얘는 왜 이럴까요? 진짜 비아그라 한 주먹 먹이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CNN 기준 애널리스트 자료입니다. 제가 이번이 화이자 영상 세 번째인데 점점 고점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기대감이 내려간다는 의미로서 이게 들리다 보니까 씁쓸하네요. 여전히 바닥은 맞긴 한데 위로 닫혀있는 느낌이 강합니다. 이걸 깨기 위해서 비만약이든 항암제든 필요한 것이겠죠. 화이자 예상 주가입니다. 제가 영상에서 나름대로 적정 주가를 예상해 봤는데요. 이번에 최신함에서 보니까 핀비즈에서 화이자의 포워드 PR이 7배인 걸 보면서 순간 진짜 절망을 했는데요. 그럼 지금 EPS 기준 적정 주가가 되거든요. 그나마 마지막 긍정 회로와 희망은 매 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주면서 화이자의 보수적인 EPS 예상 가이던스를 뛰어넘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기도 메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래저래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제 로버트 주니어 케네디가 되면서 화이자의 타격을 1차로 주더니 이제는 정말 트럼프가 미국에서 약 만들라고 관세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어제는 그 이슈로 큰 폭의 조정이 나왔는데 앞길이 확실히 순탄치는 않아 보입니다. 진짜 배당 받으면서 존버가 답이라고 생각되네요. 다들 존버 잘하시고 또 2분기 실적 나오면 리뷰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